스트레스 너무 받고 이럴 때 잠깐 여기 와서 넷플릭스 한번 한 편 보고 낮잠도 좀 자고 경치도 좋고 바람 쐬면 잠깐 좀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스터 K 잉글리시입니다. 짬을 내서 요 잠깐 바닷가 쪽에 왔고요. 테슬라 몰고 테이블 갖고 노트북 가지고 바닷가 왔습니다. 테이블, 우와 정말 좋습니다. 이거 5만원짜리 테이블, 이게 물도 넣고 너무 좋습니다. 완전 좋고 저만의 오피스가 생긴 것 같아서, 저만의 공간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테슬라가 좋은 게 전기차다 보니까 제가 뭐 시동을 켜놓지 않고 차 안에서 저만의 공간이 생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Q4도 좋긴 한데요, Q4는 움직일 때는 되게 좋은데 좀 시트가 불편하고 그 오디오 시스템이 별로라서 좀 앉아있고 쉴 때는 좀 별로더라고요. 테슬라 2년 타고 지금 하여튼 전기차 2년 타고 느낀 점은, 저도 그렇고 제 집사람도 그렇고 주위에 전기차 타시는 많은 분들이 보면 다시 돈 주고 내연기관 사겠느냐 물어보면 대부분 열의 9은 내연기관 돈 주고 안 산다고 하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내연기관 수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테슬라 경험하고 난 뒤부터는 이제 내연기관 1억 2억 주고 하는 S클래스 벤틀리 포르쉐가 지금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저도 정말 내연기관을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내연기관 아직도 좋아하긴 하지만은 저는 이제 내연기관을 데일리카로 타거나 그러진 않고요. 테슬라를 거의 데일리카로 타고 있고, 그 사람도 Q4를 데일리카로 탑니다. 저만의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정말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찍고 제가 또 편집하고 유튜버들처럼 PD님이 있지 않거든요. 제가 찍고 제가 컷 편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상의 퀄리티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구독자 늘리려고 유튜브 시작한 건 아니었고, 처음에는 저희가 작업했던 것들이나 많이 작업하는 것들의 이제 증상을 고객님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독자도 늘게 되고 영상도 또 많아지게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저만의 자료, 저만의 추억을 남길 수가 있다 보니까 좋은 기억들을 저장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비오는데 영상 좀 편집 좀 할 거고요. 테이블 너무 좋네요. 이거 5만원 주고 산 건데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네요. 아마 테슬라 타시는 분들, 전기차 타시는 분들 많이 공감하실 건데 주유소 가서 기름 넣는 게 너무 돈이 아깝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차 타기 좀 최적화가 된 건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 공장에 태양광 패널이 충분히 있고요. 그 태양광 패널에서 발전된 전기를 테슬라랑 Q4에다가 충전하다 보니까 전기세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급속으로 충전한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급속으로 하지 않고 완속으로 타거나 아니면 220짜리 꼽아서 쓰고, 출근해서 충전기 꽂아놓고 또 퇴근할 때 뺏어 가게 되면 충전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만 들어가면 정말 좋겠는데 핸들이 좀 많이 걸리네요. 다음 전기차 세대는 아우디 보니까 스피어 시리즈 보니까 핸들이 딱 해서 안으로 들어가던데 필요할 때만 나오고, 그 자율주행 아마 레벨 4, 레벨 5 돼야지만 그게 가능하겠죠. 영상 편집 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집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컷 편집 정도는 지금 하려고 하고, 옆에 바닷가도 보이고 위에 비 오는 것도 보이고, 테슬라 진짜 만족합니다. 지금 사고 싶은 테슬라는, 만약에 진짜 새로운 차를 하나 산다고 하면 이제 모델 X를 사고 싶긴 한데 너무 비싸서 모델 3로 좀 잘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모델 3 하이랜드 신형이 나왔다고 하던데, 그 신형은 지금 승차감은 많이 좋아지고 여러가지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구형에서 신형으로 바꿀 만한 엄청난 뭐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가는 주행거리도 비슷하고. 제가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인가 제가 아이들 데리고 영국을 가거든요.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8월 8일에 한국으로 귀국하니까 영국이랑 독일이랑 이렇게 해서 아이들 데리고 갑니다. 제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130년 된 울산 병영교회를 제가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다니고 있고 저도 다니고 있고 아이들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또 중고등부, 중학생, 고등학생 또 거기에 있는 또 교사로 있다 보니까요,
아이들 데리고 이번에 영국이랑 독일이랑 그렇게 비전 트립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 독일에서 오래 살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 뭐 독일에서도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덴마크랑 스웨덴 쪽에서도 거기 BMW 센터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울증이랑 그리고 향수병 때문에 도저히 저는 이제 못 있겠다 싶어서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냥 면접 보러 잠깐 그냥 한국에 들어온 김에 면접을 한번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냥 면접을 본 김에, 그리고 제가 또 고향이 울산에 거기 아우디가 면접에서 붙어버려서 제가 또 울산 아우디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산 아우디랑 또 부산에서 좀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부산에서 좀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있다가 울산으로 왔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아우디 근무하다가 그 다음에 제 가게를 차리게 되었고, 제가 독일에서 오랫동안 저 8년 살았습니다. 8년 살았나? 거기 살다가 한국으로 오다 보니까 아이들 대학교를 위해서 중고등학교를 너무 이렇게 또 공부만 이렇게 막 너무 좀 과하게 공부를 하는 모습이랑,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면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입시적인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아이들이 조금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공부를 해서 뭐 대학교를 가서 또 공부를 해서 또 진학을 하고, 공부를 해서 또 뭐 아이들이 진로를 정할 수도 있지만은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발견해서, 그렇게 해서 꼭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다른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나 아니면 뭐 외국이나 해외에서 꼭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영어나 아니면 외국어만 할 줄 알면 외국에서도 충분히 취업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저랑 와이프 같은 경우도 독일에서 공부를 했었고, 우리 아이들도 대학을 위한 중고등학교의 공부, 그리고 대학교 가서는 또 취업을 위한 또 4년, 너무 얽매여 있고 너무 좀 구속당한 것 같고, 너무 좀 아이들이 불쌍해 보여서 이게 다가 아닌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독일이나 영국부터 보여주고, 학생 때부터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한국에 있는 이게 테두리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요. 아이들 데리고 어릴 때부터 유럽을 많이 가긴 했었지만은 우리 아이들 데려갈 때마다 제가 영년교회 중고등부 교사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2년 3년 전부터 계획을 했었고, 그리고 뭐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갈만한 아이들 부모님들한테도 미리 전화 드려서 혹시 2, 3년 뒤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혹시 뭐 갈 생각 있다고 하면 같이 한번 준비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다들 좋다 하시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 대략적으로 한 4,500만 원 비용 발생하니까 1인당 그렇게 해서 한번 비용을 모아 놓으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성경 영성 프로그램이라 해갖고 이제 성경을 다 읽고 성경 공부를 다 한 그 학생들 한해서, 졸업을 한 학생들 한해서 또 유럽 비전 트립도 갔다 오면 좋겠다라고 저희 교회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번에 갈 때는 저희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가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독일을 맡게 되었고, 저희 목사님은 영국을 맡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또한 영국에서 오랫동안 사셨다가 오셨고요. 영국에서 공부도 하셨고, 영국에서 사역도 하셨고, 네, 그리고 우선 130년 된 교회다 보니까 사실은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중고등부는 대략적으로 한 20명 조금 안 되거든요. 그 20명 안 된 아이들 중에서도 성경 공부를 이번에 마치고 졸업한 학생들 한해서 유럽을 가게 되었고, 그 아이들이 1차인데요. 매년마다 가려고 합니다. 여름이 될지 가을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여름이 너무 덥다 보니까 여름에는 좀 별로, 봄, 가을이 제일 좋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호텔 말고는 큰 숙소를 구하게 되면 에어컨이 없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의 그 상황과 그리고 목사님의 스케줄과 이런 것들 다 이게 좀 여름이 좀 맞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7월 말 8월 초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준비하고 있고요. 8일날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9박 10일 정도 갔다 오게 되었고요. 이번에 가서 뭐 너무 많은 걸 보여주기보다는 아이들이 유럽이 대충 이렇단다라는 걸 보여주고, 좀 생각을 좀 달리 할 수 있는, 생각을 좀 더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한국이 정말 편하거든요. 살기에 정말 편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되는 나라도 없고요. 인터넷 신청하면 그날 바로 되는, 뭐 그날 다음날 바로 되는 나라도 없고, 병원을 갈라 해도 유럽 같은 경우는 예약도 해야 되고 오래 걸리고, 대신에 뭐 교육에 대한 평등, 그리고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복지에 대한 그게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유럽이. 특히 제가 살았던 독일은 그게 뭐 의사든 변호사든 아니면 기술직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직업군에서
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큰 자부심과 정말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할 만큼 일하고 또 충분한 휴식도 취하고, 독일에 있었던 친한 지인 같은 경우도 독일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휴가를 한 달 또는 아니면 40일 정도의 휴가를 내서 한국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BM 같은 경우, 옛날에 이제 슈버트 모터스 BMW 같은 경우도 제 사수나 제 직장 동료들도 보면 휴가를 다 모아서 뭐 이제 뭐 겨울에 스키 타러 간다거나 아니면 여름에 또 어디 좋은 나라 가서 이렇게 쉬었다 오는 것을 볼 때마다, 아, 이렇게 맞다, 일할 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또 쉴 때도 충분히 쉬어야지만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또 충분히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직원들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최대한 좀 좋은 직장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해외를 굉장히 많이 좀 데려가려고, 매년마다 외국을 데려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이렇게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일 마치거나 일하기 전이나 아니면 중간에 좀 잠깐 짬을 내서 여기 혼자만의 시간도 가지고 혼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되었고요. 이제 한번 가봐야죠. 이제 또 센터를 복귀하고 마무리하고 다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바닷가에서 육지로 갑니다.